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이례적일 만큼 구체적인 보도 자료까지 냈는데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을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있는데 명목상 의전용 관용차 제네시스 차량을 실제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저희 TV조선 취재에서도 관련한 정황 녹취들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선배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네.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요청해서? 없어요. 없으면 네. 10시 반에 서울대 병원을 하는데 문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차 있어요 내일? 네, 아침에 가야 될 것 갈 수 같은데요. 있어요? 그러면 10시 반 서울대 병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대기거든요? 네, 10시 반에 그러면은 10시 서울대 반까지. 병원으로. 김혜경 씨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지금 배모 씨와 조명현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전날 김혜경 씨가 병원을 방문했던 전날 이재명 대표는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를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 이건 명확해지는 것이고 지금 보여지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물론 이날은 아니지만 제네시스 승용차를 김혜경 씨가 병원 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적인 모임할 때 사용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내용만 봐도 당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저 차량을 개인의 용도로 썼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어제 기소장 잘 보셨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도자료나 대체적인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국민들은 다른 사건보다 이 사건이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법리도 어렵기도 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이런 사건들은 법리나 국민들께서 이렇게 확 와닿는 내용들이 아닌데요. 네, 네. 어렵죠. 예. 결국은 내 돈으로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지사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또 배우자가 그런 세금을 사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실 테고 이런 내용들은 뭐 국민들에게 너무 쉽게 와 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기소됐던 다른 사건들보다 오히려 국민들께는 이런 사건들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과 관련해서 저희 신통방통이 이 공익제보자죠 조명현 씨에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관용 차량을 사용을 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걸로 보이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차량 저는 키로수만 갖다 써서 줬어요. 내역은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나 출발지는 기재를 안 하도록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적도 없습니다. 키로수가 안 맞으면 차를 갖다 놓지는 않고요. 예. 그 키로수를 어떻게든 다시 맞추겠죠. 서류를 조작해서. 예를 들어서 키로수에 따라서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주유를 하면 주유 키로수에 따라서 거기다 일지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행선지를 막 만들어내야겠죠. 네. 가지도 않은 데를 갔다고 했어야 됐고요. 아. 이 일 자체를 예.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공적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 장소를 적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킬로미터 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 킬로미터 수도 일종의 조작을 했다라고 지금 조명현 씨는 어제 저희와 통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 배모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저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기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만 저희가 운행을 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한 서로의 문자 내용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저 부분을 보셨을 때도 충분히 저것은 사적 용도로 쓰였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 운행 일지를 작성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그 허위 서류들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뿐만이 아니죠. 일단 도지사의 관용 차량이면은 사용하고 나서 그 차량은 도청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청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차량의 차고지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분당구 순회동 자택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로 등록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고서 저 차량은
이재명 대표 자택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를 받아서 사실상 그 아파트 주차장에 상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가 앞서 우리가 서두에서 본 그 병원에 갈 때 외에 어떤 사적 모임을 다닐 때 등등 아주 수시로 저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어쩌다가 한두 번 저 차량을 탔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 그 네.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차량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보면서 조목조목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장 사진을 촬영해 놓고 차량 원위치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계기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0분 안에 도착하겠다, 그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주고받는 이 가운데 차량 원위치했습니다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저 주차된 사진은 아파트, 이재명 대표 자택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원위치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에도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차량을 주차장에,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그동안 해왔었다는 게 저기 차량 원위치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도 의전 차량을 6,540만 원이라는 경기도에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한 다음에 아파트 스티커도 저 차량에 부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 내내,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아파트 내에 주차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차량 원위치했다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위치했다라고 지금 배모 씨에게 그 조명현 씨가 보고하는 거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일부인데, 저 네. 차량 원위치가 장소를 사진으로 보셨지만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그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를 지난해 9월에 이제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아파트 동의 주차장을 쓰지 않고 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동 지하 주차장에 원위치라는 표현으로 주차를 상시적으로 해놓고 그 자리에 주차했다라는 것을 배모 씨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그 눈에 안 띄도록 이 관용차를 사적인 다른 약속된 장소에 잘 주차해놨다, 이 점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맨날 찍어가지고 저렇게 보고를 한 형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A동에 있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A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럼 옆동에 있는 B동에 주차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원래 아까 그 변호사님 설명 주셨듯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출고를 하도록 등록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행정복지센터에는 방문한 적도 없다라는 없고. 설명이고요. 방문하지 않았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다른 동에다가 주차해놓은 점을 저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욱 대변인, 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일부 지금 뭐 기소 내용을 보면 네. 일부 잘못된 사용이 있었던 거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몇 가지 부분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잠깐만 먼저 이제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네. 첫 번째는 상시적으로 차가 저기 주차가 되어 있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배소연 씨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병원에 가신다는데 차가 있나? 차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만약에 늘 그 자리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위치라는 표현이 늘 있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조명현 씨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누군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묵인했다,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이게 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탈탈 터는 이런 방식, 이런 걸로 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22년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고
거기에서 이미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권익위를 통해서 다른 제보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는 식으로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 이런 쪽으로 이해되지 않을 거면 네.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우리가 없다. 민주당은. 그리고 지금 검찰의 이 기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늘 얘기하지만 네. 정치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느냐,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뭐 좀 이따가 추가로 제가 네. 또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상 지금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린 녹취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는 차량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던 그 대화 내용. 그러니까 상시 주차가 아파트 내에 되어 있었다면 저런 대화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검찰이 공소 사실의 요지를 보면 2018년 7월부터 이재명 대표는 제네시스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배소연 씨의 경우에도 2018년 9월부터 배모 씨의 경우에는 제네시스를 2018년 9월부터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일단 적시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 녹취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당시 상황도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저희가 추가로 좀 말씀을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경찰이 불송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검찰이 송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사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이 기소된 것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된 변소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묵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뭐 법인카드든 관용 차량이든 경기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네. 운영되는 뭐 법인카드든 차량 운행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갖지 않았고 네. 네. 그리고 김혜경식 그러니까 배우자와는 뭐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평소에 집안에 다른 차량을 쓰는 것도 아닌데 뭐 병원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계속 움직이는데 네. 무슨 차량인가를 이용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절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그 변명이 가능해질 텐데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이게 네. 불송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다 보면 서로 뭐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리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요. 사건이 워낙에 오래 지나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는데 우리가 앞서 그 목소리를 듣고 문자를 본 그 조명현 씨 공익신고자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네. 작년 8월에 부패 신고를 해서 작년 10월에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게 돼서 사실 묻힐 뻔한 사건을 검찰이 정확하게 잘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상시 배차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기소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비서실에서 네. 상시적으로 차량 배차를 요청해서 그 차가 다른 데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배모 씨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최근에 14일에 김혜경 씨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혜경 씨 모르게 배모 씨가 단독으로 행위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배모 씨의 임용권자는 누굽니까? 임명권자의 뜻에 반해서 배모 씨가 매일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집 근처 혹은 도청 근처에 가지 않고 특정 수리소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조명현 씨의 문자가 저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죠.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원에 있는 관용차 수리하는 센터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군요. 차는 순회 땡땡에 거기 가면 되는 건지요? 아니요. 카센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 공관 앞에 있는 카센터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 부분 처리 방식은 당시 이재명의 카니발 차량 운전과 지하 주차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조명현 씨가 이제 보내왔습니다. 취재 앵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시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몫으로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관용차를 수리하려고 지금 저 조명현 씨가 배모 씨에게 또 요구를, 그러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질의를 했더니 집 근처,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 대표 부부 집 근처에 있는 수리점에 그럼 가면 되냐? 왜냐하면 차가 거기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 거기로 하면 안 되고 카센터 따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수원에 있는 지사, 경기지사 공관 앞부분에 있는 카센터를 지정해주면서 네.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수리를 하고 등등 하면 다 이제 기록이 그러네요. 남게 되고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심하게 관리돼 왔다. 이런 걸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조명현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동 자택 근처에서 지금 수리를 했다면 왜 굳이 수원시 도청에 있는 공관 앞에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자택까지 가서 수리를 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특정 수원 공관, 수원의 도청 앞에 있는 이제 수리 센터에 가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성호 평론가님? 저는 근데 조금 의문이 있는 게 먼저 조명현 씨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일을 해봤지만 네.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업무 직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면은 보험 처리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운전직이 아닌 분이 저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 조명현 씨의 어떤 제보를 들어보면 이분이 또 빨래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운전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업무 분장에 있어부터 저는 좀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키로수를 조작을 했다고 했는데 보통에 보면은 키로수 조작 안 씁니다. 왜 안 하냐면 네. 요즘은 차량이 다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그 키로수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조작이 아니라 장부에 적는 키로수도 사실 목적지를 그냥 공적 업무로 사용했다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어렵게 키로수까지 조작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유비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 책임 져야죠. 잘못한 일이죠.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게 불송치, 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사각 깎는 칼을 필요한데 소 잡는 칼.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회라든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과연 검찰에까지 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네. 그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요, 출장비만 허투루 써도 감사받아서 걸리면 징계받고 최악의 경우에는 면직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슨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얘기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뭐 운전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검찰의 공소사실뿐만이 아니고 배 씨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최근 판결문에도 그 사모님 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경기도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사실 뭉개고 있었던 일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불송치했던 것을 지금 다시 기소했다고 해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검찰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또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하는 것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보면 사실 네. 국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과일 깎는 칼에 비유한다. 네. 그 정도 아주 간단한 별거 아닌 사건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먼지터냐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건 먼지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먼지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지 먼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방금 키로수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키로수 조작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숫자를 조작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목적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않고 것. 비슷한 분량의 이제 다른 키로수를 갖다가 이제 장소를 이렇게 헷갈리게 오인하게 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었는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만 중복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설명드립니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제가 이것이 잘못이 있었어도 작은 죄니까 이건 처벌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